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며칠 전 멕시코 남동쪽 바다에서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진 당시 건물이 휘청거렸으며 전기가 끊겨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65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강도가 센 지진이라 미국의 텍사스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진에 이어 최대 3m 물결의 쓰나미가 예보되어 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초대형 허리케인이 잇따라 멕시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미리 예측해서 대피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진 공포가 비단 이웃나라 일본만의 문제일까요? 중국 스촨성에서도 심심치 않게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경주 지역 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핵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갈등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의 경우 얼마 전 내진 보강 공사를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 있는 연구용인 하나로 원자로 외벽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시민검증단이 출동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지한 기자 요즘 먼일 이슈에서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 안전성 시민검증단의 활동에 대해 고은하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시대에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드리는 홈페이지 전문업체 유어웹 대표 황용재입니다. 저희 유어웹은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고객님이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구현해드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님의 성공이 곧 유어웹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에 유어웹을 검색해보세요. 신뢰와 의리로 똘똘 뭉친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유어웹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661-2043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짧게 설명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세요 요즘 맨날? 그러게요. 뭐 하는 거 없이 바쁩니다. 아니 뭐 방송 이제 아이템 정하자고 하면 맨날 바빠서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뭐 대충 뉴스에서 다 다루니까 할 거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게요. 저 없이도 잘하던데요. 아이고 무슨 임병환 말씀이세요? 기자가 보통 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임병환 기자 오늘 방송 녹음하면서 네. 그 요즘 머니 이슈 뭐 하는지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데. 아, 그런가요? 본인이 이제 브리핑한 뉴스의 어떤 평가를 받는 선장님의 평가를 받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제가 임병환 기자가 가능하면 안 했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좀 더 그 우리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보여야 될 그런 부분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그 임재근 그 네. 그 팀장님께서 네, 평화통일교육센터 네, 임재근 하도 직함이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요, 그 사람은. 근데 임재근 팀장이 이런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요즘 뭔일 이슈에서 어떤 이슈를 장재환 기자님이 고를까? 예. 그게 바로 장재환 기자님의 능력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요? 평가를 하고 자기가 그리고 또 기쁜 주제. 기쁜 소식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목요 언론인 대상 상을 받으셨습니다. 대상까지는 대상, 네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선정이 됐죠. 네. 그 전에 지난번 제가 뭔일쇼에서 다뤘던 용가리 과자인데요. 그때 이제 제 보도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그 이달의 기자상에 3개월에 한 번씩 그 선정해서 시상하는 거에 선정이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방송이 그래도 좀 대전 지역에 정말 참 언론인들이 참여하신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게 직전에 받았던 기자가 중도일보 최소만 기자였죠. 네, 그렇죠. 예. 최소만 기자도 다음 주부터 방송에 합류를 합니다. 재벌백과사전 편에. 그러니까 여기 뭐 상 받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장재환 기자님은 그 저희 방송하고 인연을 딱 맺으시면서 선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지난번에 민주언론상도 제가 받았는데. 네, 아무튼 좋은 케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는. 청취자들이 들으면 여기 뭐 그 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꾸 받았어서. 아니죠. 아무나 귀한 쓰는 게 상입니다. 아니죠. 그럼 대전에 그거 못 받은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존경의 마음을 하겠습니다.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 아유, 한번 감사합니다. 아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돈말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방송 게스트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다 출연이시지 않을까. 네, 우리 쪽 최고의 환경 전문가십니다. 목소리에서 늘 활기 넘치시는 분.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짱이세요. 낭낭하죠. 예. 아유 막 목소리를 들으면 고은하 처장님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힘이 솟는 듯한? 목소리와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아요? 고은하. 네, 어울려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출연했었는데요. 꽤 오래됐었는데 네. 되게 기분 좋은 소리 들었었는데 이거 3번 들으신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네. 프로세싱 되게 어려운 거였는데 네. 이게 쏙쏙 들어왔다고. 아니 그거 누구 덕입니까 이거? 진행자 그러니까 PD의 문제. 네. 듣는 분들이 꽤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매일 방송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 PD의 능력이 대단한데요. 조만간 제가 그 언론 재벌 머독처럼 팟캐스트에 그런 걸로 떴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고 광고도 많고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광고 다 무료입니다. 얘기하지 마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장재환 기자님, 고은하 처장님 요즘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왜 소환하셨습니까? 고은하 처장님을 왜 소환했냐고요? 우리 대전 지역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이 핵시설 문제거든요. 우리가 전에 한번 핵공단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그 전국에서 이처럼 핵시설이 많은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핵공단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그 외벽에 그 지진 그 내진 보강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파이로 프로세싱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사용후 해결료라든지 그 방사성 폐기물 이런 문제도 했었고, 그리고
그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해가지고 난리 난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핵 관련 문제가 많다만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조용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만 이제 또 청취자들이나 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체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조용한가?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올 여름 7, 8월쯤 되면 그 파이로 프로세싱을 새로 한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네. 일이 있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시민 검증단이라는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검증단에서 어떤 거를 검증하고 있고 그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재가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보자 해서 우리 고은하 차장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 실제로 언론에서 이제 핵 관련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신고리, 오륙호기, 뭐 건설 그렇죠. 중단 얘기, 그러니까 저기 경상북도 쪽 얘기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대전 지역에도 엄청난 핵 공단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좀 오늘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조금 전에 장재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시설 그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민 검증단이 구성돼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장님이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몇 번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파이로 프로세싱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검증단이 활동하게 된 그 과정을 먼저 좀 이야기해 줘 보시죠. 그 장 기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원자력 연구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검증하겠다 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 사례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용 해결료를 그 21차례나 지역에 아무 보고 없이 반입해왔다. 그것도 손상된 사용 해결료를 반입해온 사실들이 알려졌고 거기다가 하나로 원자로라고 하는 원자로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체 내진 보강을 하는데 이게 부실 공사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여러 개 제기되고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공사는 공사대로 마무리되고 그 관련된 것, 그 또 불법 폐기물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지역국에 제대로 보고되고 있지 않아서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시민의 눈으로 안전한지를 검증해야 되겠다라는 요구를 강하게 했었고요. 이거를 대전시가 받아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그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원자력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민 검증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말하는 다 쓰고 남은 그 핵 찌꺼기를 갖고 몰래 반입해서 실험하려고 했다가 걸렸고 그 다음에 원자력 그 원자로 그 연구용 원자로는 하나로 원자로 외벽체가 이제 내진 보강 공사를 했는데 좀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막 뭐 빨래하고 장장 기자님이 소개해줬던 옷 같은 거 막 함부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막 대해서 흘려보내고 원자력 연구원이 발표하는 거를 믿지 못하겠으니까 시민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라고 요청이 있었고 대전시에서 응해서 그런 검증단이 구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대전시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워낙 사태가 심각하니까 요게 원자력 연구원을 그 관리하고 있는 미래부에서도 그거 필요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동의가 됐던 거고요. 하나 정부가 좀 잘못된 거는 사용 후 해결료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파이로 프로세싱입니다. 네네. 네, 그 여러 실험들을 하는데 사용 후 해결료를 가져왔는데 지역에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도 우리는 정말 불안하다. 이런 그 불안들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소개할 때 보면 1699봉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들을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뭐 문제가 생긴 거, 하다가 뭐 깨진 거 이런 것들을 무려 1699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로. 가지고 왔는데 보고를 안 했죠, 우리 지역에다가. 그리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 이제 또 그걸 깨가지고 뭔가를 하는 실험을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원가 절감 뭐 이런 명목하에.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진 보강 공사도 제대로 안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방사수 폐기물을 막 쌓아놨대요. 정말 깜짝 놀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당신네들이 이거 안전해 하던 얘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거 검증해야 된다. 해서 이제 검증단이 구성이 됐고 그거를 이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 원칙이 시민의 눈으로 안전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만들어졌거든요. 시민 검증단이.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 요구했던 거는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그 구성원으로 구성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시민사회, 주민 그리고 대전시가
균등하게 추천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가장 관련 전문가들이 11명으로 가장 많이 구성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시민사회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참여했고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총 27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검증단을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진 보강공사 관련한 거 하고 그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관련한 거하고 그 파이로 프로세싱 하는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분과별로 각 전문가들 놓고 주민과 또 환경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들어가고. 그럼 각 분과별로 9분씩 총 3개 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분과별로 그 구성원이 몇 명인 건 아니에요. 27명인데 3분과가 네. 사용후 해결료 문제는 이게 이제 사용후 해결률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단지 내에서도 이동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걔가 그리고 원자력 연구원으로 가져온 사용후 해결료는 정상 사용후 해결료가 아니라 뭔가 이상이 있거나 손상이 된 사용후 해결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에 이제 시민들은 훨씬 더 안전성을 위험을 많이 느껴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3분과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1분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나로 여기는 토목 관련된 전문가분들 건설이나 토목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진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하고요. 2분과는 폐기물 분야이니까 여기가 이제 이미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 조사 결과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되니까 거기는 다른 분과에 비해서는 조금 소수가 참여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검증단이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 항상 그쪽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거든요.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네, 안전하다고. 그리고 수치로 얘기해요. 이 과학자들은 제가 느끼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수치로 딱 되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정도는 미세 소량이다. 소량이라서 뭐 인체에 유해할 수 없다라는 건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세한지 뭐 큰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로 기준이 없으니까 안 나와야 되는 게 나오거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생긴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지진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뭐 5.0, 6.0까지 대비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만약에 7.0이 생기면은 그냥 그 무너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이 과학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은 항상 그런 얘기로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삼중수소가 누출된 거 이런 것도 조그맣고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거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안전한데 무슨 문제. 근데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를 얘기하기 앞서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일정의 전제를 걸고 그 전제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문 용어 동원되고 그 상대적으로 듣다 보면 묘하게 설득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정말 안전한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게 좀 다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요. 미량이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자력 연구원 같은 경우도 실험을 하는 실험실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험실마다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각 실험실마다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요. 거기는 자기네들이 그 어려운 원자력 용어를 사용하고 그 전체 요만큼이 나온다, 미량이 나온다라는데 그 미량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로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세부적인 정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로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민검증단이 하는 건 너네가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명확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라라고 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검증단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검증단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리고 그 검증단은 뭐 앞으로 영구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덧붙여서 원자력 연구원은 협조를 잘 해주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십시오. 그 원자력 연구원이 협조 잘하느냐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500원 안 내도 되죠?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자료는 그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우리가 성과 중에 하나가 이런 자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성과 있을 것 같다라고 참여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데요. 이번엔 그 관련된 자료들은
그래도 좀 많이 제공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자료의 신빙성은 뭐 담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데이터 같은 거 하도 워낙 요즘에 그런 그렇죠. 얘기들 많아서 그 원자력 연구원이 방사선물질 배출 그 측정기의 데이터를 조작한다든지 관련 연구를 하는데 제염 연구에서 연구 결과물을 조작했든지 뭐 이런 게 밝혀지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악용했거나 자료를 조작한 사실들이 알려져서 대전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많이 추락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 같은 선례들은 있긴 있었네요.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징계도 받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는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고 묻는 자체가 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이번 자료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야겠네. 있다고 믿고 하는 거죠. 설마 네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또 그러면 정말 큰 문제죠. 스스로 밝히는 것도 아닌데 내놔라 해서 밝히는데. 어쨌든 이제 저 검증단 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다 받고 있고요. 그 네. 자료가 조작됐나 이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있고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받고 있어서 검증은 좀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조는 괜찮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활동이 그 검증되는 활동이 어디 정도까지 이어져 오고 있나요 지금? 그 어쨌든 분과별로 다 달라요. 다르긴 네. 한데 만약에 하나로 내진 성능 보관 공법에 대한 그 보관 공사에 대한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이 공법이 지진이 왔을 때 안전한가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찾을 때까지 저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한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언제까지로? 기한을 이제 정하면 안 된다라는 게 시민검증단 네. 참여한 분들이 좀 주장하고 있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연내에 끝내야 한다. 이게 더 왜요? 갈 수는 없다. 왜 더 갈 수는 없대요? 일단 이제 연내 그 내년에 선거라서? 그렇지. 시작된 그런 것도 게 있을 수 이제 있죠. 연내에 끝내야 된다 이러는 거고 연구원 측에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연내에 끝내야 되냐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올해 시작한 사업은 올해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연구원 주장을. 측 입장에서는 이걸 아니, 이거 이제 대전시 어느 정도 입장. 그러니까 연구원 측 입장에서는 빨리 이 검증을 끝내고 다시 하나로 원자를 가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동안 생산해 오던 것도 있고 연구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계속 이게 늦어지면 못 하니까 자꾸 대전시나 이런 데 쪽에 빨리 끝내게 해달라 이렇게 푸시를 할 수밖에 없죠. 탕탕 돌려서. 그 시민 입장에서는 완전 안전한 걸 완전히 담보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중간 입장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에서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만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로 원자로를 보호하는 외벽체가 있었는데 그게 기존의 내진 그 견디는 게 지진 견디기 6.0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뭐 동일본 지진 나오고 이 6점 갖고 안 된다. 경주에서도 지진 나고 그래서 이걸 좀 더 보강해야 된다라고 해서 7.5까지 견딜 수 있는 7.0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한 건데 그 공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의해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데 그게 보호하는 거라고 하는 게 우리 벽체입니다. 벽체. 네, 외벽. 건물 외벽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진 보강 텔레비전 보면 동그랗게 해갖고 그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원자력 발전소. 그건 아니고. 그건 발전소. 여기는 그냥 직사각형? 보통 직사각형 건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하나로 원자로 들어있고 연구하는 연구실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아주 일부분이 극히 일부분이 이제 내진 성능이 미달이다라 해서 그걸 보강하려고 거기다가 철근을 붙인 겁니다. 철근을 굉장히 큰 철근을 이렇게 1단, 2단, 3단 해가지고 3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철근을 붙인 겁니다. 흔히 H빔이라고 하죠. H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가로로 붙인 거예요. 가로로. 양면에. 그 벽체가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보강 공사를 한 건데 그래요. 근데 지난 7월 19일에 그 관련 활동 관련해 가지고 검증단 그 중간 보고회가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나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세 개의 분과별로 그 검증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진 보강공사 그리고 방사선 폐기물 관리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이게 세 가지 분과별로 그걸 점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것들을 그 연구원이 그 답변을 내놓고 이러고 있는데
분과별로 조금씩 우리가 쟁점들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과 내진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공법이 그 채택하는 게 옳았느냐. 그 우리가 옛날에 얘기할 때 하이브리드 트러스 공법.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출원 중. 네, 뭐 특허가 나온 게 아닙니다. 특허 출원 중입니다.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무수축 그라우트 공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네. 그게 구멍 뚫는 거. 그게 과연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진공 상태가 잘 안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철근을 이렇게 잘랐는데 벽 뚫다 보니까 철근이 절단되고 그게 과연 안전하냐 이런 뭐 그런 뭐 쟁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는데요. 이 공법 선정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이 공법을 적용했는데 그러면 관련 학회나 전문가한테 이 공법이 이 원자로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느냐? 자문 받은 게 없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러면 자문 한 번도 안 받고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 내진 전문가가 한 명 있는데 본인한테 자문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뻥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전문가고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해서 구조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원 측이 이제 저희한테 설명하기는 외부에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제 토목 관련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 보강 설계하는 그 설계를 자문하라니까 토목 쪽으로만 좀 그 자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토목 쪽이라고 하는데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문 결과를 가져와 봐라. 너네 자문 받았다는 증거를 내라.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한테 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렇지만은 이게 토목 쪽의 자문이라고 하면은 건물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이거 볼 것 같은데 사실 그 하나로 원자로 외벽체는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방사능이 유출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초점일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최종은 말씀하신 대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공법을 적용할 때는 집안은 안전한지 건물이 토목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봐야 되긴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근거를 달라. 이제 저희가 그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받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라는 걸 보려고 했는데 그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 내진 그 보강공사를 외벽체 했는데 그 공법이 하이브리드 트러스라는 그런 공법인데 이게 아직 검증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특허는 출원 중인데 자문을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자 원자력 연구원은 자문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 관련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허라고 하는 거가 기술적 검증을 마쳤다거나 그 공법이 이 원자로 건물에 적합하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특허는 그냥 독특한 아이디어다. 독특한 아이디어 처음 한다는 얘기죠. 참 잘했어요. 저도 특허 있어요. 그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거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특허를 냈다는 자체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허가요. 출원은 처음이니까.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출원은 그냥 그 신청했다는 거고 특허가 출원이 돼서 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에요. 출원 중은요. 그거는 나와도 이게 처음 했다는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나와도 그렇지만은 지금 출원 중이라고 하니까 난 이런 겁니다. 접수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핏 특허 출원하면 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변리사한테 돈 좀 주고 해갖고 접수하는 게 특허 출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전성 관련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원자로가 있는 그 왜 벽체에 구멍을 뚫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논란인데요. 원래 계획에는 1,800개를 뚫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가서 자료를 보니까 1,528개를 뚫었더라고요. 그 왜 이게 1,528개를 뚫었냐면 그 설계하고 현장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뚫다가 개수가 조정이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벽체가 40cm 두께인데 그 벽체를 지지하는 철근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과업지시서에는 이 철근은 절단하면 절대 안 된다. 특히 수평 철근은 한 개도 절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직 철근 같은 경우는 4개에 대해서 한 개는 절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평 철근과 수직 철근이 추가 절단된 게 21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219개는 1,528개 중에서 적어도 4분의 1은
그 뚫을 때 절단이 수직 철근은 됐을 거고요. 거기다 플러스 추가된 게 219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을 보강해라라고 했는데 그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철근을 절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안전성이 오히려 떨어지게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벽에 이제 그 철제 빔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건데 일단은 맞아요. 외벽 안에는 콘크리트니까 이제 그 안에 철근들이 막 있을 것이고 근데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수직, 그러니까 수평, 가로로 돼 있는 철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외벽체의 어떤 과학 지시서. 그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멍을 뚫다 보니까 수평된 것도 뚫었고 수직은 4개당 하나 뚫는 걸 허용했는데 그것도 막 무자벽에 됐고 거기다 또 원래 1,800개가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안 맞아. 적게 뚫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게 뚫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계획과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거예요. 또 뚫었는데 이걸 철근을 붙이려고 보니까 이 철근에 난 구멍과 벽에 난 구멍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벽체가 이게 30년 이상 된 벽체이다 보니까 좌우로 뒤틀리거나 이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다 보니까 이게 설계에 나온 거하고 다르니까요. 철근에 구멍을 냈는데 철근의 구멍을 좌우 상하로 또 막 늘렸어요. 이거 앵커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앵커홀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어느 건 이렇게 길고 어느 건 이렇게 그 가로로 길고 뭐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과 이 공법이 굉장히 안 맞았구나. 이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연구원에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쭉 한번 듣는 그런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쭉 했는데 이거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H빔이라면 아주 그 두꺼운 쇠를 양쪽으로 딱 붙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철근을 조금 절단한다 하더라도 안전하다. 말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게 제대로 된 공법이 아니라 검증한 적도 없고 그 생각같이 책상에서 이렇게 그리던 것과 실제로 한 것과 좀 다르죠. 그 만약에 진짜 철근을 붙이기 때문에 안전하면 마음껏 뚫으라고 다 자르라고 그러잖아.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 아니 근데 같은데. 이게 역으로 생각하라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무거운 철근을 붙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에 있는 철근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역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잘라진 거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녹슨 못에 이렇게 찔렸을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파상풍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갖다가 야 괜찮아 안 죽어 뭐 이런 뭐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정말 1mm의 오차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은 것도 그 우리가 보기엔 이게 정말 안전한 공사야?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 1528개를 시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에 시공한 244개를 천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무스츠크라우트로 채웠어요. 충전재로. 네. 근데 채우고 났더니 공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 벽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볼트를 넣고 거기다 충전재를 무스츠크라우트 떼운 거죠. 그러니까 세지 말라고. 근데 얘가 이제 완전 충전이 안 된 거죠. 밀폐가 안 됐는데 그 밀폐가 안 되니까 다시 재천공을 했어요. 244개를. 또 뚫었어요. 또 뚫어서 다시 거기를 채웠습니다. 근데 다시 채운 거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채운 공법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검증단에서 누더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 다시 채운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다시 채운 거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보여줘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데이터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진 2장만 있는 거예요. 중간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진 2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건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진공상자 실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검증단에서 진공상자 실험을 받겠죠. 네. 실험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진공상자 실험은 이 진공 상태를 해서 그 작업을 충전을 한 데에다가 진공 상태로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딱 고정시켜 놓는 건데요. 어느 지점은 0초 만에 뚝 떨어지고 어느 지점은 60초를 버티고 어디는 10초, 어디는 8초 이렇게 다 제각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그 완전 밀폐를 실험한 거냐? 이거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주고 설명을 있어요. 못 하고 있죠. 예전에 그 홈쇼핑 어디 선전 보니까 절대로 이거 뚜껑 떨어지지 않습니다. 막 흔드는데 팍 쏟아지는 거 생각나. 갑자기 그 장면이 방송사고 그 유튜브 같은데 치면 나와요. 홈쇼핑 방송사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근데 팍 떨어져갖고 사실은 이런 게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이게 설명을 못 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찍 떨어지는 거는 뭘 잘못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게 괜찮은 건 뭐가 잘 돼서 되는 거 이렇게 알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알면 이걸 이제 보강할 수도 있고 새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설명 불가해요. 이게 왜 그런지.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 하냐면 이게 너무 노후돼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건 너무 노후됐다는 건 이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만 하죠. 그 제가 질문을 했죠. 이게 왜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콘크리트 벽이 완전 그 진공 상태가 되는 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진공상자 실험을 거기다 했느냐 했더니 이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실험이 아니어서 크게 의미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밀폐가 됐다고 하는 걸 다른 걸로 우리를 증명해줘라. 그래. 그거에 대한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들이 그걸로 증명하겠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꼭 법적으로 이거 그렇죠. 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면 잘했다. 이거면 됩니다 했다가 안 되니까 이거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하는. 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1차에서 네. 1차에서 이제 그게 진공 상태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2차 실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2차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2차는 어떻게 다 통과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에폭시라고 하는 왜 방수 처리하는 거 있죠. 네네. 그걸로 다 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공상자 실험을 했더니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초 설명 이상. 듣기로는 그게 안전하다라는 생각보다 그 실험을 통과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법적인 그 실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 그 실험은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놓고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저도 좀 헷갈리는 그렇죠. 것 이제 같아요. 법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다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어찌 보면 법의 그 허점을 빠져나가는 방식을 찾은 거죠. 자기들이 이제 쫙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검증단이 없었으면 정말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속고 그냥 지나갈 수 그냥 있을지 발표하는 몰라요. 것만 믿었겠죠. 그렇죠. 발표하는 데이터가 실험했던 있고. 진공대 실험을 했더니 문제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원자로 외벽 관련한 거는 우선은 공법 하이브리드 트러스라는 공법에 있어서도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거고 그리고 구멍을 뚫는 그 무스티크라우트 를 하기 위해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충전지를 채우는 것도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 거고 구멍을 뚫으면 철근 자르는 건드는 거 문제고. 그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고 계속 문제인 거고 아직 그러니까 그때 그 처장님 방송 나오셔가지고 제기했던 문제들이 해소된 게 없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 확인했고 그때는 몇 개인지 어느 지점이 그런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가서 철근은 219개가 절단됐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철근이 이렇게 절단이 됐구나라는 걸 알았고 아니 244개가 그 제대로 양생이 안 돼서 그 콘크리트 무스츠크라우트가 제대로 안 굳어서 다시 드러냈다는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나를 봤는데 여전히 의문들이 남는다. 이게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인 것 같아요. 그럼 검증단이 만약에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안전성이 그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공사 중단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연말까지 뭐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검증단은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검증단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했다. 안전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거 결론만 내리는 거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뭐 재가동 여부에든 영향을 못 주는 거네.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건 이제 검증단이 재가동 해라 마라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결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네. 이런 데서 결정을 하겠죠. 검증단이 근데
절대로 우리는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만약에 강행하면 정말 여론의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마치 이제 대통령이 장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는 근데 있죠. 이제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인 거네. 검증단은 이해를 하자면은. 있겠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한 분과입니다. 네, 그럼 라운드 2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라운드 2는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방사성 폐기물 문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원자력 연구원이 그 폐기물을 고준위라고 하는 핵 연료봉 사용 핵연료죠. 이제 여배우 이름 아닙니다. 고준위가 아니고 고준위.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방사능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직접 폐기물 이런 것들 고준위. 중저준위라고 해서 이제 드럼통에다가 넣어서 뭐 거기서 사용했던 각종 옷이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하던 거는 거기에 있는 그거를 그냥 야적 밖에다 그냥 이렇게 드럼통 싸놓고 거기다가 이제 한마디로 갑바. 네, 아주 좋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 뭐 정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걸 폐기물 시설을 만들어서 핵폐기장 처리장이죠. 이제 거기로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를 그동안 제기해 왔는데 지난 겨울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폐기물을 막 팔아먹기도 하고 뭐 뒷산에다 묻기도 하고 천에다가 그냥 대충 씻어서 뿌리기도 하고. 네, 빨래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 감사를 받아서 그게 사실로 확인됐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게 그럼 제대로 관리되고 대책을 마련했느냐를 이제 시민검증단에서 이번 2분과에서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검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출동 결과 어떻습니까? 중간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는 이 문제를 볼 때 물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징계 받고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공공연구기관에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또 연구 결과물들을 조작했고 방사성 폐기물이 나가는 배출구를 기기를 조작해서까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는 데 좀 목적이 있어요. 시민검증단은. 그래야지만 지금 나온 대책이 적합한지, 원자력 연구원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 인터뷰를 감사 권한도 없고 이런데 내부자 인터뷰까지 가야 하는지, 또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에 접근할 수 없는 약간의 딜레마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검증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전에서는 액체 폐기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액체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체 폐기물이 여러 연구 공정들이 있는데 공정마다 나오는 기체 폐기물들이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방사성 물질 영향 평가 등을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법적인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네요. 너무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재하러 들어갔다 했잖아요. 우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야적돼 있는 거, 그게 문제였는데 저는 사실 잘 몰라, 우리 고 처장님 잘 아는지 몰라도 이게 그래도 아무리 밖에다가 야적을 해도 큰 부지에다가 잘 싸놓고 잘 덮어놓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바람이 막 그렇죠. 하고 만약 진짜 지진도 나고 그러면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한 줄 알고 제가 야적돼 있는 거 이렇게 했더니 그 담당하시는 센터 장인가 이분이 야적이라는 표현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을 써달래요? 잘 보관 중이라는 거. 보관 중. 야적이라고 하면 막 갖다 산에다가 버린 것 같으니까 표현을 쓰지 말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사진 좀 한 장 달라 그랬더니 사진 드리면 이게 야적 맞는데 누가 봐도 야적이라는 거죠. 야적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야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진 좀 달라 했더니 이게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인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 곳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걸 싸놓는 것을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 그 연구동이 여러 개인데 그 연구동 앞에 그냥 쌌대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공간이 생기면 대충 쌓은 거죠. 그게 8개라고 하시나 8곳이래요. 그게. 그래서 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충 쌓는구나. 야적을 했구나. 야적이 맞죠. 이게 그 자체 폐기물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자체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폐기물은 아니고요. 방사성 물질이 미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사성 지역 그 구역 안에서 사용하는 흙이라든지 건축물들을 해체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들인데요.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씻었을 때 나오는 물 이런 것들도 그게 액체 폐기물. 그건 액체 폐기물.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거를 소각해서 다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못 하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네. 고리 1호기 폐쇄하는 네 번째 출연이에요. 최다 출연. 고리 1호기 폐쇄하는데 자체 폐기물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관련 그 벽체나 흙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처리하는 비율이 전체 폐기물 중에서 95%를 차지해요.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면 안 될까? 다른 건축 폐기물과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고준위 폐기물, 중저준위 폐기물은 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데요. 95%에 해당하는 이 자체 폐기물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래 건축 자재나 이런 데 포함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벽을 만들 때 그 건축 폐기물을 사용하면 이게 소량이 계속 나오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연구원에서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 전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자력 핵 관련 그 전문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 일반 폐기물 업체가 뭐 건축 그 자재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겠네요. 지금은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놔둬서 원자력 연구원이 쌓아놓고 있는데요. 법을 개정해서 그 자체 폐기물은 어차피 미량이니까 일반 폐기물로 하게 하자. 그래서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하게 하자. 그 양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 폐기물 관련해서 그래서 뭐 문제가 많이 생겨서 미래부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많이 특감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징계도 많이 특별감사, 특감. 뭐 징계도 많이 받고 했는데 특히 거기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20억인가 그 뭐라 그래야죠? 그걸 받았대요. 과태료를 받았대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행정심판을 신청한. 네, 김앤장 선임했다고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국가기관의 특별 감찰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하면 지금 그렇게 문제해서 이 원자력 핵 관련해서 얼마나 그 주민들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했나 이런 분노가 끓고 있는데.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억울하다는 건 아니고, 이걸 좀, 돈을 좀 줄여달라. 이런 취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돈도 사실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낼 거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아니, 그리고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거기 선임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죠. 차라리 거기 선임할 돈으로 그냥 보태서 내는 게. 그러니까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이나 그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월급에서 까서 그거 다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저희가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좀 이렇게 추측해 보니까 김앤장의 변호사 선임하는 선임료는 그 연구소 공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좀 분노하는 부분이 있죠. 말은 되네요. 용납이 안 돼서 그렇지. 정서상. 그리고 이게 그 세 번째 이제 라운드 3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라운드 3가 이제 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 실험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두 번째 분과하고 연결되는 게 그 핵연료 봉을 가지고 와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됐죠. 이번에 논쟁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용기 안전성이 담보가 됐느냐. 그걸 싸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포장을 해갖고 와야 되니까. 또 하나 문제는 그 중량을 초과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안 났는데 그 중량을 초과해서 그 다리 같은데 고속도로에 교각이 40톤까지 버티게 됐는데 40톤이 초과하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그 핵의 연료봉이 어떻게 돼가지고 영화 찍는 거지 뭐. 진짜 영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일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 뒤로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죠 1699봉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말 안 하고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그럼 갖다 반출할게요. 그것도 깜짝 놀라네. 반출하는 게 맞긴 맞는데 보관할 때도 마땅치 않고 또 보관하는 용기도 지금 안전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한 가지는 확실히 검증은 됐네요. 우리나라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 네, 어떤나요? 검증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용후 해결료를 이제 가지고 반입해 오는 거에서 이송 관련된 문제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고요. 또 하나는 이 1699봉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라고 보니까 자체의 목적들이 있더라고요. 가져올 때 이걸 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목적과 다른 실험으로 이 용도를 사용했어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용도를 달리 사용한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가져온 지역으로 다시 보내겠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후 해결료로 하는 각종 실험들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 단계인데 이게 워낙 전문적인 영역들이어서 시민의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외부 자문을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파이로 프로세싱은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데 이건 다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안전성 검증에는 그 항목을 넣는 것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란들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네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조목조목 하나하나 큰 논쟁거리인데 그 문제인데 그냥 쑥쑥 지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들입니다. 핵 연료봉을 가져와서 원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른 거 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 감독 기관에 제대로 되는 허가도 안 받고 이런 문제도 그 연료병 하나 실험하는 게 그냥 이렇게 실험실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 잘못됐을 때 핵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신 있나 보죠,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요. 참. 이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 이제 쓰고 남은 폐기 연료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또 뭐 쓰겠다 이런 아이디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같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지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도처에 깔려 있고, 기존에는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시민검증단이 출동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일부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원자력연구원은 종합적으로 어떤 해명을 좀 내놓고 있나요? 원자력연구원은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문 업체인 설계 업체하고 논의해서 구조 개선이나 안전성 검증들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랑 했냐? 설계 업체랑 원자력 연구원이 했다라는 거고 그 구조 계산한 자료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3자 검증은 없었다는 얘기인 거고.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선수로도 뛰고 심판도 본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조건이네요. 와닿네요. 그러니까 공사도 하고 공사에 대한 설계도 하고 그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거의 지금 다 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원자력연구원이 아무리 그것들이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지금 설명한 걸로 잘 납득이 안 되시잖아요. 아무리 주관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데이터로 명확하게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지금 방식으로는 시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안녕하세요. 혼수, 이사, 중부권 최다 판매 매장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입니다.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에서 10년 경력의 혼수이사 전문 상담사의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은 인터넷이 싸다는 편견 날려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전혼수 또는 대전가전을 검색하세요. 문의 042-282-8666 대전 중구 부사 내거리에 있는
삼성 디도플라자 부사점.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추가 혜택도 드립니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 내진 보관 공사에 따른 외벽체의 안전성 검증, 그리고 중저준위 폐기물 관련한 것들,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에 관해서 그 시민검증단의 그 활동에 대해서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사무처장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화 공공의적 2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검찰은 나쁜 놈들보다 늘 한 발 늦는 거야?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왜 정부는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시민들보다 한 발 늦는 건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처장님, 앞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검증했으니까 이제 재가동 해달라 이러는데 지금 상태로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진동대 실험을 해라. 그러니까 그 건물의 축소형을 만들어서 지진이 왔을 때와 똑같을 정도 강도로 흔들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믿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고리 5,6호기 그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인데 이 문제도 그 문제와 같이 봐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신뢰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들이 좀 아쉬워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해결돼 나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을 늘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 원자력 발전을 안 해도 뭐 전기요금 인상이 큰 요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가 좀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은하 차장님은 3번째 출연이신데요. 방송이 지난 2번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아, 재밌었어요. 두 분 목소리가 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혹시 그 양흥모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녹색성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고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고정 생각 있으신지요? 양흥모 처장을 몰아내고. 양 처장이 많이 반성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아까 4번째 출연 약속하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환경운동연합 고은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형제 기자님 엔딩 멘트 하셔야죠. 네.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소가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소였으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그 고치는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마치 우리 생명이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핵 관련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는 우리의 생명을 어쩌면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그래서 원자력 안전은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억 분의 1이라도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 절대로 그 위험한 걸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히 우리 대전 도심 속에 있는 핵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맨날 멘트 짧게 하더니 더 길게 하시는 것 같아. 자,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장재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예, 고생했습니다. 네.